여러분, 저희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김승원 소장님의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 가지 등급이 강사 등급이 나눠져 있다고 알고 있어요. 디지타 안에서도.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S등급을 받으신 가장 강의를 많이 잘하시는 교수님이 유명하시고 특히나 재작년에는 신입생 이제 환영회 때 특강을 또 해주시면서 또 많은 학생분들이 우리 김수호 소장님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특히나 저희 창업 캠프 때 항상 와주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고 특히나 창업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김수호 소장님을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또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특히나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심사위원이나 이런 것들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고 많은 정보 같은 거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김승원 소장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짧게 하다 보니 버스 시간과 여러 가지가 지금 조금 뜬다고 해서 갑자기 땜빵을 하게 됐습니다. 뭐 소개 자세히 드릴 건 솔직히 없을 것 같고 전 20년 넘게 대학 교수를 했었고요. 관뒀습니다. 절대 잘리지 않았고요. 마지막 할 게 6과목 전과목 강의 원조과 만점을 기록하고 100몇십 년 역사 학교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달성하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관뒀던 케이스고요. 디지스테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강의가 갑자기 빵꾸가 나서 땜빵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또 와달라고 하시는데 저 이 금액에 절대 안 옵니다 라고 했더니 강사 등급을 계속 올리셔서 원장님이 최고 등급 연예인 등급을 올려주셔서 5분 있는데 그래도 밖에서 받는 거야 5분의 1밖에 안 주세요. 소개는 딱 그렇게만 할게요. 첫날 오셨던 김정빈 대표님 강의비에 2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거보다 어제보다 2배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갑자기 생겨버렸는데 여러분 선배들이 이 강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다시 좀 만들어봤습니다. 혹시 이 숫자 뭔지 아시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무속인의 숫자입니다. 네, 정말 많죠. 여기 점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저는 교회 천양인도자 집사님입니다. 네, 별로 안 보세요? 타로 그런 것도 안 보세요?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니네요. 멋있다. 올해 이거를 넘겨서 100만 명이 넘을 거다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공식 집계된 숫자고요. 이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 66만 명이 그냥 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근데 저 중에 재미있는 건 77%, 50만 명 정도의 청년이 회사를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집에 누워버린 애들이 50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그냥 취업을 실패한 게 아니고요. 취업을 했다 나온 애들까지 합쳤을 때 50만 명이다. 이거는 조금 큰 숫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청년의 때 가장 갖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고 보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돈을 갖고 있어야지만 한 나라의 경제가 돌아갑니다. 경제의 선순환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죠. 저희처럼 나이를 먹으면 솔직히 갖고 싶은 게 별로 없고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5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음식을 먹었거든요. 제일 힘든 말이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라는 말이 제일 힘들어요. 진짜 50년을 계속 뭐 얼마 그나마 한국인 게 낫죠. 제가 영국 사람이었으면 피쉬앤칩스 계속 그죠. 50년 동안 피쉬앤칩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맛있는 게 인도 요리들인 거 아세요? 인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피쉬칩스 계속 먹다 인도처럼 향신료 세고 먹으면 갑자기 맛있게 느껴져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는 그렇게 향신료 센 음식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청년들이 돈이 없어진다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창업을 할 때도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나이 든 사람한테 뭐 살아? 살 거 별로 없죠, 생각보다. 청년들이 진짜로 쉬는 이유는 딱 이렇게 밝혀졌어요.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이게 명확한 것 같죠, 솔직히. 이게 굉장히 명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원하는 일자리가 뭐냐라는 거죠.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생각한, 중위수 평균이 아니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누구를 말하냐라고 말했을 때 부채 없는 30평의 아파트 저게 어렵습니다. 수도권 기준이라.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는 내가 집에다 박아놨다. 부채 없이. 없어요. 뭐야? 예, 예. 강의 뭐 1시간 40분만 하면 돼요. 부럽죠? 있어요. 독일 거 하나, 일본 거 하나 있어요. 할부 같은 거 없어요. 현금으로 샀어요. 다. 없어요. 없어요. 집에 전업주부 와이프와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있는데 나라 경제에 소비가 둔화되어 있는 게 걱정되나 봐요. 어제도 소풍 간다고. 소풍 가는데 옷을 7개를 사야 되죠? 가서 계속 바꾸나요, 옷을? 놀아버리겠더라고요. 일단 시간 없어 못 가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 꽤 잘 나가고 저 올해 11월까지 상당히 저 1년 전에 예약하거든요, 강의부터. 근데 짜증이 나는 게 제가 중산층이 아니래요, 니들이. 전 서민이에요. 저는 극빈층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생각한 숫자가 아니고 계산한 게 아니고 생각한 즉 기준이 너무 높아요. 기준이 높으니까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 일단 우리 결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현재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가 몇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 175입니다. 네,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우리 인수 대표님이 울어요, 맨날.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내 남편은 179 정도 됐으면 좋겠대요. 전창열 대표님도 결혼 못하고 있죠. 답이 없어요. 우리 초. 네, 연소득, 이 정도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자산은 이 정도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연령, 그리고 학력, 직업. 우리나라 항상 나오는 거 있죠. 저 성격을 봅니다.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위에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 성격을 본다는 뜻입니다. 절대 이것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반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결혼을 못하고 있죠. 나 스스로도 나는 저 기준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 친구들 다 저 정도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나는 이따위랑 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거 역시 하고 싶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가 아니고 하고 싶은 생각하는 이 기준치가 상당히 많이 우상향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통계를 보여주는 데가 너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월급 300만 원이 넘으면 이게 세전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에 한 265만 원 정도가 찍히고 있으면 상위권에 속해요. 그리고 상위 24%에 들어가려면 내 통장에 한 달에 350만 원만 찍히면 돼요. 350만 원을 버는 분에게 물어봐요. 제가 항상 저 대기업 강의를 많이 하니까 지금 혹시 상류층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의 반푼도 없대요. 저 통계는 잘못됐대요. 막 욕을 해요. 저런 게 뭐냐고. 그래서 기업 사장님들이 저를 되게 비싼 값에 부르세요. 강의를. 직원들 모아놓고 이거 해달라고. 우리 회사는 너희를 상류층으로 대우해주고 있어라는 걸 보여달라고. 사장님이 돈을 되게 많이 줄 때니 강의를 하고 적게 주면 이건 안 보여줘요. 행복을 찾아 떠나라 이렇게 강의를 해요. 마지막에 사장님들 꼭 듣다 중간쯤 나가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꼭 제가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취직하면, 여러분들의 학벌의 직장 생각하면 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한 달에 350만 원, 상위 24%에 들어가면 이거 가능할 것 같으세요? 350만 원에서? 내가 죽여다니는. 대한민국 상위 24%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중산층은 못 되겠구나. 나는 평생 그 집에 살겠구나. 하고 회사를 때려치기 때문에 현재 66만 명의 청년, 회사를 다녔던 50만 명의 청년이 집에 누워버립니다. 일을 해도 소용없어. 나는 중산층으로도 못 살 거니까. 이게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디지스트에서 하느냐?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창업교육이잖아요.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 과기원애들만 대상으로 팔 건 아니죠. 그러면 일반적인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더더군다나 이 산속에서 4년 동안 기숙사에 박혀있는 여러분들의 시야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것이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명확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속해 있는 지가 없죠. 한 번만 씹을게요. 한번 받아주세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카이스트에 무슨 행사를 갈 때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야, 근데 카이스트랑 포항공대가 다 성적은 비슷한데 어떤 놈은 포항공대 가고 어떤 놈은 카이스트 가는 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체적 대표님 뭐랬는지 아세요? 어차피 다 지방공대 아닙니까? 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그 서울대 그룹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4번 말아먹은 겁니다. 아이템은 전부 다 서민들을 위한 아이템이었거든요. 버스킹하는 친구들을 도와줄 거예요. 하다 잘 안 되니까 성수동에 빌딩 4층짜리를 올려가지고 버스킹 애들 거기다 데려다 놓고 공연을 시켜준 거예요. 네, 정확히 그 빌딩 날리는데 1년이 안 걸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인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안에만 있다 보면 그걸 잘 모르더라고. 더더군다나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올려왔을 때 공부를 잘하셨어야 되는 거고, 공부를 잘하려면 대한민국은 어쨌거나 부모님의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특수한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의 엘리트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일반 창업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제 강의가 무슨 서민 체험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선진국 클럽에서 OECD 중에 대한민국 아이들이 행복도 사회 만족도가 꼴찌로 됐고요. 자살률은 현재 전 세계 최고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 왜? 꿈이 사라진 거죠. 꿈은 둘째치고 나는 중산층으로도 못 살 거야 라는 걸 상위 24%의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혹시 그 생존 환경이 척박해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불이 크게 났었으니까 이렇게 일어날 일인데 생존 환경이 척박해지면 모든 동물들은 교미를 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네,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생존 환경이 척박해져. 왜? 이 척박한 환경에 내 새끼를 낳을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고등 동물들이죠. 이 고등동물들이 삶이 너무 퍽퍽해지고 중산층으로 살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기 시작한 거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ESG 강의를 할 때 되게 좀 굳이 이 강의를 해야 될까? 쓰레기 줄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할 것 같거든요. 요즘 되게 젊은 교수님들 위주로 이 이야기들을 슬쩍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는 곧 정상화된다. 지구온난화는 곧 해결된다. 왜? 어차피 인구는 확 줄어버릴 겁니다. 전 세계 추세. 우리나라만 알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적인 추세. 심지어 아랍권은요. 알라신이 아이가 태어나면 먹고 살고 죽을 때까지 모든 걸 해결한다는 굉장히 강한 신념들이 종교적 신념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폭탄 웃으면서 떨어뜨리는 애들이잖아요. 그 종교 신념이 굉장히 강한 애들인데 알라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 강하고 가장 기본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알라신이 책임진다예요. 걔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정도랑은 달라요. 근데 걔네들이 아이를 안 낳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이 출산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유 물어봤더니 알라신이 책임져 줄 건 알지만 내가 살아보니 삶이 너무 고돼서 이 세상에 아이를 놓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중동에서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죠? 네.
그런 애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갑자기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프렌드 학자로서 정확히 말을 해줬습니다. 평생 아빠가 너를 먹여 살려야 할 것 같구나. 학교도 없어지는데 교회가 살아남을 것 같냐? 답이 없다 지금. 근데 이놈 새끼가 무슨 일인지 계속 새벽기도도 가고 요즘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 친구가 대문자 아이예요, 성향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어느 날 혼자 천주교로 개종을 했던 애예요, 중학교 때. 왜? 근데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말을 걸었대요. 분명 공부 시간에 말 걸겠죠. 근데 어느 날 대표기도 시켰나 봐요. 네, 그날로 천주교로 개종해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들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목사님이 되겠다고 교회를 왔어요.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아니고. 저도 제 멋대로 사는데 교주 때려치고 뭐가 할 말이 없는데 갑자기 목사님 된다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더 없어지지 않을까요? 큰일 났어요. 저 어떡하죠? 우리 아들 먹여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딸은 작가 하고 싶대요. 두 새끼나 제가 계속 먹여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여기서 지금 어제 게임도 치네요. 출산율 미친 듯이 고도가 치니까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의 폐업 지점도 없었던 바스킨라빈스가 드디어 폐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바스킨라빈스 누가 가는 거죠? 애들이 가는 거죠. 엄마랑 같이. 근데 애가 없잖아요. 애들이 아니면 누가 가죠?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것들. 연인들이 가는 겁니다. 무슨 니네 따위의 연인을. 그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CC가 이렇게 적은 적이 없어요. 학교 끝나면 알바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여자친구 SNS에 이렇게 쇼츠 올릴 만한 그런 사진들을 해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다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야, 베라 망하면 또 얘 친구 누구 망하겠니? 같이. 파리바게트가 어떻게 여기 친구예요. 덤킨. 예, 개작살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작살나고 있어요. 애들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창업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을 기반으로 하면 안 망한다.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큰 걸 우리가 모성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아동시장, 교육시장은 안 망하는 거였는데 그거조차 작살날 것 같아요, 지금. 모성애를 발휘할 대상이 없잖아요. 애가 없는데 어디다 대고. 그죠? 혹시 여자친구에게 되게 막 잘 챙겨줘? 우리 한영이 그러면서 옷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군지 뭐 보고 싶긴 한데 제 적이거든요. 몇 년째 보여주질 않아요. 이때는 내 학교에 먼저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현수막 걸고 붙은 생각 중에 장면이 여자 나와라. 한번 붙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완전히 작살나기 시작했어요. 290억의 손실이에요. 땅 짓고 헤엄치기였거든요. 베라가 원래.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창업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정확히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남이 시키는 거 말고 직장 상사가 시키는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벌 것 같아서 딱 이겁니다. 딱 이겁니다. 창업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창업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전 정말 오랫동안 많이 만났으니까 되게 많은 예비 창업자 청년들 저에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합니까?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격 더러운 애들이에요. 확실합니다. 절대 조직생활 못하고 절대 남의 말 못 듣는 애들이 창업을 합니다. 전창결 멘토님, 김인수 멘토님, 문예진 대표님.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 가장 성격이 안 좋은 세 명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 세 사람은. 저 세 사람이 나의 말을 듣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제 말만 듣습니다. 왜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요. 그리고 뭐 사제지간으로 만나고 뭐 이런 식의 만났으니까 쟤들이 제 말은 듣는데 밖에 나가면 제가 쟤들이 남의 말을 듣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업가로서 딱이죠. 혹시 여기에 본인들 기술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저는 보이거든요. 진짜 3년째 제가 얘한테 얘 아이템을 별로 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안 들을 걸 알거든요. 인정하지. 너 남의 말 죽어도 못 듣지. 저런 애는 창업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아니면 연구원인데 연구원 중에서도 가장 내 일만 하게 해주는 연구원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수많은 대기업에 부서들을 가봤는데 애경이 최고입니다. 300명이 밥을 먹는데 대화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지 일만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성격이 정말 더러운데 창업은 죽어도 못 가겠다면 애경종합연구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전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서 치약 만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요 정도 잡니다. 여러분 100세 인생 거짓말이에요. 니네 밑에 애들도 100세까지 못 살아요. 니네는 지금 이제 한 60년쯤 있으면 죽을 거예요. 아시겠죠? 니네는 80까지 살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장에서 잘리는 나이가 이제 4대 보험이 끊어지는 나이가 49세입니다. 그럼 30년 이상을 무언가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연금도 안 나고 지하철도 공짜로 좀 못할 나이란 말이에요. 저는 조금 있으면 지하철 공짜로 탑니다. 부럽죠? 왜 아무도 안 부러워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30년이라는 시간을 해결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로또와 연금 복권을 삽니다. 저는 이미 저 나이를 지났잖아요. 이 시간에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아빠를 너무 믿어요. 자꾸 나가서 돈을 너무 써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 밥도 사주고 돌아버릴 것을 지들이 왜 사줄까요? 이때가 좋았어요. 저는 1955년 정도에 살고 있었다면 저는 평균 수명 이상을 살았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오래 안 살던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평균 수명 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은 100살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근데 AI 때문에 저거는 빨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니네는 60년 정도를 직업 없이 살게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준비하지 않아요. AI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이냐, 알고리즘에 지배되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질 거거든요.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그나마 디지스트니까 버틸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잘못 방심하시면 60년 동안 놀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교수를 관두게 된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교수 뭐 정년까지 해봤자 20, 30년 뭐 먹고 살지 4학년급이고 뭐 계산해봤더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럼 빨리 돈을 벌자 해서 나오는 것도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또 하나 창업, 디지스트에서만 하는 강의, 딴 데서는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청년들 중 실업률이 49%가 넘었습니다. 지금. 니네 학위 받고 올라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좀 줄어들 거기 때문에 학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앞으로 마냥 방심할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회사에 잘리거나 취직이 안 되면 창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치킨집의 숫자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이런 얘기? 네. 되게 오랫동안 캠프 오지 않았니? 내 강의 때마다 뭐 하는 거지? 해주는 거야. 액션 다 아는 건데 모르는 척? 되게 고맙다, 야, 씨. 근데 이거보다 더 많아진 거, 선배들 때 강의 때 없었던 거, 이게 바뀐 게 이거죠. 치킨집 숫자보다 지금 대한민국 편의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경영학교 곳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턴키 비즈니스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모든 설비를 깔아주면 열쇠만 돌리면 자동차 가듯이 간다. 니네 또 열쇠 안 돌리는 자동차 세대지. 두 분 알아들으시죠? 자동차 옛날에 열쇠 돌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쇠만 돌리면 돌아가게 해준다 해서 그런 프랜차이즈 또는 턴키 비즈니스라고 학문적 용어로 부릅니다. 저창업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본사에 의지해서. 근데 현실 어떨까요? 여러분 편의점 우리나라에서 얼마 벌 것 같아요? 한 달에? 편의점 차리면? 확실한 건 무인 점포 아이스크림 가게는 정확히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습니다. 이거 얼마 벌까요? 편의점? 이게 발표돼서 되게 충격에 빠졌죠, 저희들이. 마이너스 30만 원. 궁금하시면 해보시던가. 설마? 하면서 해보시던가. 니네 하면 마이너스 100만 원 나올걸요.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자가 올린 카페 문 닫으면서 딱 1년 만에 카페 문을 닫으면서 올렸던 글입니다. 나 오늘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행을 찾습니다. 한샘 인테리어 팀장이었고요. 정말 예쁜 카페를 만들고 싶었고 동탄이라는 쪽에 예쁜 카페를 만들었는데 작살난 거죠. 왜요? 동탄이라는 동네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의 천국이고 작은 카페들이 배터리 나갔어요. 그냥 들리죠? 괜찮아 그냥 할게. 그 큰 카페들 사이에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작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형 베이커리 카페 요즘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 금수저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가장 싸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꼭 빵을 구워야 됩니다. 그냥 카페는 안 됩니다. 세금이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망하거나 말거나 빵을 먹거나 말거나 손님이 있거나 아빠가 열심히 하시다가 자식에 물려주면 자식은 그냥 놀고 먹고 알바생들 떼어놓고 저거를 5년인가요? 유지만 하면은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들이 나오니까 이런 카페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겁나 멋있거든요. 그럼 일단 사진 찍으러 몰려오거든요. 그럼 나도 찍을까 다 같이 몰려가거든요. 저런 작은 카페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학교에 4년 동안 갇혀 계시니까 꼭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엘빈 토플러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전 이건 것 같아요. 학교는 변화 대응 속도에 10분의 1의 속도밖에 못 따라가요, 지금. 그나마 디지스트 교수님들은 가장 연구에 앞단에 계신 분들이라서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만 저는 컴퓨터 배우는 학생들에게 AI 학생들에게 항상 그럽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수업 시간에 AI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모르는 게 나오면 때려쳐요. 여러분 세대의 이야기고요. 대학교 3학년이면 AI 가르치는 교수님은 뛰어넘었어야 돼요. 그분들은 그걸 배워서 하는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은 디지털 네이티브, AI 네이티브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수업을 따라갈 생각 마시고 앞줄을 넣으세요. AI가. 그걸 물어보고 싶긴 하다. AI 수업이 되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안 되죠? 이 속도 때문이에요. 그럼 스타트업의 가장 큰 강점은 뭘까요? 거기 있는 모든 것보다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이유가 뭘까요? 조직이 작으니까. 작은 조직은 의사결정 구조가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플랫 조직들은 속도를 되게 빠르게 올릴 수가 있어요. 디지스트가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그 60년이라는 시간을 책임지시려면 교수님들은 뛰어넘으셔야 돼요. 바이오나 이런 건 아직은 불가능해요. 못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AI 쪽이라면 교수님들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미친 듯이 돈 버셔야 돼요. GPU 사야 돼요. 닥치는 대로 별거 모아야 돼요. 나라에서 안 해주겠으니까 지금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서라도 하셔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어제 말했던 경험치,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애보다는 개 시장이 큽니다. 애 낳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개는 너무 커지고 있고요. 저건 되게 놀라운 자료였죠.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심한 엄청난 거였어요. 소노그룹들은 대명리조트 이런 데, 홍천 이런 데, 디발트 카페도 하지만 애랑 개랑 같이 뛰어다녀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지금. 이제는 그냥 애보다 개 시장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진짜 디지스트에 기대하는 거. 이거 좀 잡자. 내가 정말 보수 국뽕이거든? 야, 우리 중국은 좀 잡자. 잡자. 신분증 나자. 아카이스트보다 먼저. 그러면 하자. 너가 할 수 있다며 노트북 하나로 세상 바꾸겠다며. 얘네 무섭다고 그러지. 난 얘 진짜 재수없거든? 근데 재수없으면 너무 좋아. 나 세상 바꿀 거래. 바꿀 수 있대. 수업 시간에 뭐하니? 그러니까 들을 게 없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근데 어제 얘보다 잘한다는 애 하나 나타났잖아. 내가 최고래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네만 빨리 잡자. 그럼 디지털 탑이거든, 니네가. 그걸 교묘히 활용해서 불쌍한 소상공인들의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지금 뺏어먹고 있는 게 현역이야. 그 사람들 AI 보여주면서 저랑 하시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데 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지금 굶어 주겠다는데 거기서 돈 받는 게 얘야. 내가 나쁘게 표현했지만 맞잖아. 우리나라 VC들에게서 투자받은 업체들 중에 거의 80% 이상이 현재 AI입니다. 네, AI는 여러분의 전공과 상관없이 바이오를 하시든 뭘 하시든 무조건 압도적으로 공부하시고 당장 이 3명의 선배는 AI 쪽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달라붙으세요. 가르쳐 주겠죠. 유민이는 다들 뭐 신입생들이 무서워서 착하니까 아시고 현준이는 무섭진 않아요. 현준이는 저기 제가 확실하는데 정말 친구가 없어요. 시간이 진짜 많아요. 네. 절로 가세요. 아시겠죠? 현준이 제 거라서 안 돼요. 그러면서 이 고민
고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중에서 여러분 혹시 이 회사를 좀 보셨어야 됩니다. 어제 그 슈퍼빈이 450억 투자 받았다고 그랬죠. 저는 가장 최근에 놀랐던 게 400억 투자 받은 케어링입니다. 전 케어링 때문에 가장 놀랐습니다. 저 시장은 절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초고령화로 가면서 이제 간병을 하는 자녀와 며느리와 딸이 60대가 돼버렸거든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간병자의 나이가 너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죠. 옛날에 노인들에게 자녀들을 위해, 자녀에게 폐 끼치지 않기 위해 이런 걸 준비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님이 너무 늙고 나도 이제 노인이 되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필요해지고. 여러분 세대 거는 여러분 읽어야 하고. 그럼 지금 20대에서 대학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여러분이 보이는 거지 저희는 절대 안 보여요.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이 시장 엄청나게 커질 걸로 보여져요. 고령화 쪽. 나이 먹으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유럽에서 외로움을 질병 코드로 아예 넣어버린 거 아세요? 현준아 후배들이랑 계속 친하게 지내? 이게 많이 안 좋대. 심지어 외로움이 어느 정도까지 나쁜 걸로 나왔냐면 하루에 담배 한 갑 피는 것보다 암 발생률이 훨씬 높대요. 차라리 애들이랑 놀면서 담배를 펴. 담배 피는 애들이랑 차라리 같이 놀아. 그렇게 암이 안 걸려. 없으면 팀장님이랑 펴. 팀장님도 혼자 피시거든. 같이 담배를 펴. 막 신나게. 그게 암을 막는 길이야. 알았지 얘들아? 혼자 있지 마. 어떡해. 애들이 부탁한 거야. 규민이 형 귀여운 거 보여줘야겠어. 어떻게 생각하니 얘들아? 반려돌. 어떻게 생각해? 외로움 때문에 이 아저씨 완전 스타 이거 1000만 뷰 넘었더라. 돌을 막 닦고 비 오면 막 닦아주고 햇빛에 놓고 광합성 시켜준다고 대우하고 하셔. 연구원이셔. 그냥 앞으로 저런 사람들 평생 살 거야. 근데 반려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반려돌보다는 그냥 책상에 놓는 굿즈 아니에요. 저도 반려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보고 사람 미친놈들 그랬거든요. 솔직히 말해. 이거 보자마자 살만하겠다. 선물할만 하겠다. 이게 외로움을 대처하는 일반 대학생 창업 아이템이에요. 그럼 외로움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을 다른 게 나와줘야 되지 않아요? 카이스트에서 10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아이템이 뭐냐면 운동지능 반려견. 다 망했어요. 진짜 쫄딱 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외롭다고 AI랑 대화하는 애들은 그 시절에 없었어요. 그게 되게 진짜처럼 보였어요.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하이스트리 했다가 대적사를 먹은 시장을 우리가 다시 잡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는 들어요. 그런데 카이스트는 10년 전에 왜 그걸 한다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상권바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친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랑 친해요. 근데 그런 카이스트 같은 애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숫자.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나오고 있고 딱 지금 우리가 쓰리, 비스비를 부르지 않던 시장에서 갑자기 AI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를만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안에서 LLM 전문가가 빨리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하나 나와야지만 나와야지만 아이템들이 저 돌이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돌과 말하는 게 남들이 볼 때 쪽팔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볼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아이예요. 다들 그 이유 아시더라고요. ISTJ입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는 게 세상 제일 싫어요. 안 믿기죠? 그래도 자신 낳고 애들이 돈 써봐. 아이도 레크레이션 진행을 할 수 있게 돼. 2차 캠프 때는 되게 더 재밌는 레크레이션 준비하겠어요. 또 레크레이션이에요. 저 소위 말하는 대치동 허락관 출신.
건강 선고를 받으시고 오늘 하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했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안 했다고. 네? 그거 가지고 이 기적이 한번 바라본 적이 없다. 지나지 않아요, 사람이죠? 네. 주말에 항상 호텔에서 밥을 먹었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할아버지한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와서 맨날 저라고 돈 달라고 그러던 기억나요? 그러다가 진짜 크지 않아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짝이었는데 현취업이에요. 그 당시 한국 나이키 회장 아들이에요. 유통 회장 아들이고요. 네. 여자애 어디가 있냐? 볼보 딸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돼서 이제 개작살난 거죠. 정확히 6학년 때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장판에 3대가 살았어요. 딱 3대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만약 시골 출신이면 못 느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어려웠을 테니까. 네, 근데 딱 하나뿐에서 저희 집만 망한 거예요. 다 잘 사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 용돈이 한 달에 보통 200, 300만 원씩. 저는 2,000원으로 살았던 거 같고. 하루에 3끼를 먹어본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두끼씩만 먹었던 것 같아요. 알바를 정말 많이 했고, 동대문에서 옷장사도 했고, 하루에 옷 3,000박스씩 옮겼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시마트가 허리가 나가서 크게 수술하고 뼈를 다 드러내고 바꿔버린 거예요. 되게 고달프게 살았어요. 그때 되게 많이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생각보다 나 같은 스토리 갖고 사람이 너무 많다. 저보다 훨씬 구질구질하게 살았던 건 김윤수 대표님이에요. 저 집은 아침 드라마가 상당히 정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집이에요. 저 집은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예요. 저 친구는 폭삭 소가수다를 봐도 안 울걸요? 왜 정도로 되게 행복하게 사셨는데? 그럴걸요, 저 친구는? 네, 어마어마한 집에서 사셨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딱 느낌이 왔던,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보다 망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한 사람들이 아닐까. 제가 창업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딱 이거예요. 행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척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규민이랑 현준이는 제가 되게 예뻐요. 그냥 제가 따라가는 거고요. 얘네들은 제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창업할 때 몰두해서 저렇게 행복한 애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얘네는 되게 행복해요. 친구 없는 애들이 AX 타면 오니까 행복한 거 같긴 해요. AI랑 친구 삼아서 친구도 요즘 미국 친구들 중국에서 친구랑 막 그랬잖아요.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얘는 행복해 보여서 되게 좋아. 저 아이템들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 본인들이 행복한 거. 저희 아들이랑 딱 어릴 때 되게 귀엽죠. 저희 애들이 놀란 스타일이었죠. 최근에 딸이 친구네 집에 갔다 오더니 아빠 나는 물단지 사진이 없어. 친구들과 예쁘지 않아. 왜 없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 돌은 전부 다 기부했어요. 첫째 때도 기부했고, 둘째 때도 기부했고, 제가 다니는 교회 게시판에 올렸어요. 일반 집사도 돌잔치 안 하고 기부하는데, 목사님 전도사는 돌잔치. 그 교회도 돌잔치가 사라졌어요. 다 기부해서 인증해서 올리고 있어요. 저때 첫째 때, 둘째 때 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났어요. 이거 굳이 해서 뭐하냐? 그래서 돌잔치 비용 다 계산해서 하고 친구들한테 뭐 뿌린 돈이야 뭐 괜찮아요. 정도 편하게 하고 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허락받지 않고 네 생일 그렇게 해서 미안해. 지금이라도 뭐 돌잔치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뭐 해줄까? 그랬더니 요거 딱 뒤집으면 인네오 나카의 돌잔치 선물로 전 세계 3만 명 아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해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애들의 사진이 있어요. 아직 얘네 살아 있습니다. 제가 딱 보여주면서 근데 이렇게 돼 있어 라고 했더니 제가 딱 부르더라고요. 우리 아빠 되게 다이아몬드 집사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네 라고. 그리고 지 용돈 털어가지고 이번에 상골련장에 기부하더라고요. 제가 준 돈이긴 하지만 물론 저도 했고요.
이랑 가는 애들 대학생들 계속 에스코트하는 봉사도 했고요. 친환경도 영역, 얘네들은 전부 다 자립준비 청년들이에요. 졸업하는 애들. 일단 졸업하면 30% 이상 6개월 안에 자살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저는 명절 때 가급적 인스타를 계속 틀어놔요. 왜냐면 저 친구들이 인스타 라이브를 계속 켜놨어요. 명절에 애들이 울려고 외로워서 한 명만 접속돼 있어도 애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럼 딱 키우는 애있으면 저는 바로 접속해줘요. 대화 안 해도 돼요. 그냥 누군가 접속돼 있다는 것만으로 애가 죽지를 않아요.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 전체 밥을 사줬어요. 설렁탕을 사줬어요. 큰 건 아니죠. 울더라고요. 분명히. 왜 그런지 혹시 아시겠어요? 항상 식판에 배식 받던 애라 1인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사실 꼭 한 그릇짜리를 샀어요. 그리고 에어팟을 사줬어요. 그 세상에 공짜도 있어. 공짜도 있어. 괜찮아. 살다 보면 공짜로 좋은 게 얻어질 때도 있어. 저는 죄송한데 그건 기독교적인 이야기였어요.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거 있어. 얘네들은 학교밥센터 애들이에요. 네,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인수, 예진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청년이 저런 거 아니에요.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장관 표창도 받았고요. 계속적으로 아무리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끊어져도 기부하는 아이들은 계속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컴패션에서 아이들 후원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고민을 해본 거죠. 뭘 해야 행복할까? 48살 정도의 50세를 앞두고 딱 고민이 들었어요. 나 뭐 하면 좋은 사람. 혹시 이 이론 아세요? 적합이론, 대박이론? 1학년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적합이론인 거는 나는 뭘 해야 맞는 사람인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개발이론은 내가 들어가서 계속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면 되지라는 거예요. 20살 때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선배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유명한 형이죠, 저요. 난 그럼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신기하게 대문자 아이 형인데 말하는 걸 좋아해요. 연도마다 강의를 조금 잘한다는 평을 받아요. 제가 받은 평은 저는 김정민 대표님처럼 어려운 말 쓰는 걸 잘 못해요. 옛날부터 제가 하는 확실한 저에 대한 평은 어려운 개념을 참 쉽게 설명하신다라는 게 저에 대한 평이에요. 어제 보면서 좀 부러웠어요. 멋있게. 저도 분명히 학자로 되게 많은 학회 이사인데 사람들한테 나 학자 그럼 다들 무서워요. 생각하지? 이래요. 되게 쉽게 하나 봐요. 무언가를.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봐서 나 뭘 잘하는 사람일까? 저는 26살 때부터 대학에서 강의했어요. 대체로 한국학원에서 노술 강사도 했어요. 강의 시간으로 따지면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저 사람 한 명일 거예요. 평생 살면서. 진짜 많이 했어요. 1만 시간? 무슨 헛소리예요. 때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게 저는 괜찮아요. 잘 맞아요. 저랑. 끝나고 와서 질문하는 거 불편해요. 전 아이니까. 그리고 문혜진 대표님이 저분이야 그 주술사들, 정성가들 80만 명 의사강의한테 아주 유추하신 분이거든요. 되게 많은 그 주술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또 뭘 봤나 봐요. 저분이 뭘 봤는데 돈이 딱 들어줘요. 당신한테 늙은 교수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말하는 걸 좋아해.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무대를 네가 계속 따라주게 될 거야. 근데 돈을 네가 먹어. 교회를 다니면서 확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신도들 역시 힘이 좋다. 되게 정확하게 맞춘다 이 양반들이.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저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가르치는 것도 좋아해요. 예쁜데. 그래서 저한테 잘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25년 정도 남들보다 훨씬 많이 개발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 제 강연비보다 비싼 사람은 아직 없어요.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교수를 만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말하는 걸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제 보니까 뭐 전라도 학생도 있고 경상도 학생도 있고 하더라고요. 왜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저를 능가할 수 있는 건 저 김인수 한 명입니다.
이민수는 지난번에 이렇게 띄우더군요. 윤석열 이제. 이거 청출오람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살고 있고 드디어 등장했네요. 어영없이산 공부 잘했던 철학사님 저 친구. 어느 날 그런데 딱 그러더라고요. 전국의 청년들이 사업계에서 쓸 줄 아는 능력이 없어서 너무 많은 브로커들에게 당하고 있고 사기를 당하고 있고 이상치 당하고 있는데 형님 저랑 함께 하시죠. 전국 대학생 기부봉사단 1호 NGO 이사장입니다. 저보다 훨씬 먼저 그 일을 했던 분이고 저분이 함께 하자라고 해서 이 모든 사업을 매년 저희가 8년째 전국을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전창열 대표님 사기로 합니다. 저분이 회사가 여러 번 말아먹었는데 그 말아먹었을 때도 이 회사만큼은 계속 사기로 하고 있고 8년 동안 계속 같이 해주고 있는 예진 대표도 되겠습니다. 되게 작은 힘이라도 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 450억짜리 받아서 공장을 지을 능력은 없어요. 그런 게 저에게 전혀 없고요. 제가 은근히 소심해서 제가 만약 제품을 만들었는데 물특정 자체 소비자가 리뷰에 4점이라는 만점, 5점 만점에 4점을 주면 저는 잠을 못 잘 겁니다. 오늘 강의 맞춰도 잘 나가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거의 항상 만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4.98을 최근에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역대급입니다.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보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0.02가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또 교환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완전히. 저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러면서 에세이도 써봤습니다. 학교 출판하는 날 아주 이적인 에세이를 내는 바람에 밀릴 뻔했으나 이거 제가 베스트셀러. 네. 이 책 인지세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전부 다 이번에 기부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정산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복을 살 돈이 없는 청소년들이 있다 해서 거기다 5를 기부해 버렸습니다. 계속 한결같이 살고 있어요. 어려움에도 도와주려고. 그리고 제 멘티들입니다. 롯데먹은 먹창이라는 엄청나게 큰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현재 기업별로 800억까지 올라가 있는 회사인데 세상 구하겠다고 대체용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조선 판매 1위를 하던 제 대학 후배인데 갑자기 비건빵 만들겠다고 더 브랜드브루나 현재 국가 대출 1위의 비건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SI 개발업체 플랫폼 2개 성공시키고 나서 그 돈으로 갑자기 클럽에서 돈이나 쓰고 살 줄 알았던 제 제자가 강원도 영월에 땅을 사더니 식물 빨대를 만들겠다고 농사를 짓고 있는 오리 농사를 짓고 있는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연소 여성 교정위원입니다. 처음에 교도소 강의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비난했죠. 되게 쫄보거든요. 세 보이지만 저한테 아직 클럽 한번 못 가봤습니다. 무섭대요. 여러분 되게 센 척하면 다가오셔도 저기 긴장하지 마세요. 되게 쫄보해요. 네, 고조선 시대 여자라고 저는 부르는 여자거든요. 네, 근데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하셔서 작년에 최연소 교정위원도 저는 이 친구들에게 딱 하나만 해줍니다.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떤 제자들 최고의 만족도를 해줬던 폐소방관의 옷을 만들었던 이승우 대표,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기부해주고 있는 남자들이 생리대 차고 살면서 개발했던 선교사님들 생리대의 기술. 여러분들에게 제 제자들, 제 멘티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인사이트 얻었으면 좋겠고 되게 많이 모티베이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좀 쉬엄쉬엄 해라. 허리까지 작살나고 그렇게 몇 달 동안 입원해 있던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다니고 저는 정말 제 일정 10개 중에 3, 4개는 돈을 안 받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 그리고 저희 팀장님은 저희를 크루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 크루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정말 대표님 사람 정말 많이 말합니다. 그렇게 회사가 어렵고 지금 보도가 나는 데까지 저 왜 사비를 들여 전세를 하고 있느냐. 이윤수 대표한테 이렇게 똑똑한 애들 수석 졸업하고 카이스를 내리고 왜 강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느냐. 문혜진 대표한테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어리고 있는 여자가 왜 이렇게 험한 데서까지 공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왜 이렇게 디지털 학생들을 예뻐하느냐. 저를 부산으로 주말에 불러드리는 일은 엄청난 돈이 필요했거든요. 저희들한테 왜 쉬지도 않고 주말에 여기까지 디지털 3년째 계속 오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이유를 굉장히 세속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를 지방 공단하고 까시는 한상열 대표님을 우리가 깝시다. 지금 저분이 왜 망했냐면요. 서울대라서 망했습니다. 학생 창업의 경우 서울대는 5년 생존율이 20%,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90%입니다.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냥 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창업에 뛰어드느냐, 발톱 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창업에 뛰어드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일단 제 목표는 하나입니다. 서울대는 냅두고 요 단어 옆에 콤마 비즈니스 나오면 좋겠습니다. 전혀 밀릴 게 없습니다. 카이스트도 많이 가르쳐봤습니다. 전혀 안 밀립니다. 인정성과 의지는 여기가 훨씬 센 것 같습니다. 도끼 한번 풀으시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러더라고요. 카이스트 떨어져서 이거. 수능 다시 볼 각오할 생각이면 그거를 좀 이겨봅시다. 학교를 어딘가를 나와서 바꿀 수 있는 세상의 크기보다 상업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세상의 크기와 영향이 좀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정말로 어릴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친구는 반려도를 만드는 게 본인에게 가장 최대의 크기입니다. 경영학과를 나온 저로서는 이렇게 강의로 사람들을 응원하고 다니는 게 저의 최대 크기입니다. 김정민 대표님의 최고 크기는 전세에서 가장 큰 재활용 공장을 만들 수 있고 그걸 하는 게 그분의 최대 크기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의 최대 크기가 가능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커질 수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아마 3년 동안 저희 멘토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템 되게 별로야라고 강하게 지속적으로 말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 그래? 그럼 그거 어떻게 비교를 할 건데 하면서 아까 응원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 대한 무한 신뢰를 비즈니스에 올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사셨고 열심히 공부하셨고 와서도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있는 걸 알고 부산까지 행복까지 클릭해서 신청해서 오는 여러분의 열정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스트한테 우리가 못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카이스트 창업애들 중에 저는 솔직히 진정성 있는 애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을까? 이러고서 들어온 애들이 99%인 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비즈니스 학생들은 최소한 본인이 갖고 있는 소셜 미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고 싶어라는 걸 과기론에서는 처음으로 봤습니다. 지스트에서도 못 봤습니다. 지스트는 그런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지스트 학생들만 참 이상한데 얘네는 왜 착할까? 모자란가? 뭐가 잘못됐길래 얘네는 착하지? 얘네가 내는 아이템들이 왜 착하지? 굉장히 엘리트의 강사님이라서 하는 것보다 왜 대학도 졸업 못한 강사들이 와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왜 열등하고 줄을 서고 사인을 갖고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기만의 문화가 있나 봐요. 뭐. 그거를 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저는. 저 딴 데 가면 이렇게 인터뷰 그런데 강연 가면은 그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의사나 피치문 열어서 받아주고 해요. 여기 서 있어요. 여기서는 뭐 레크레이션하고 비슷한 겁니다. 과자도 깔고. 왜? 그렇게까지 왜 하세요? 그 얘기 들었어요. 문제는 막 돈 많이 줘요. 그럼. 많이 주세요. 많이 주면 좋겠어요. 수를 갖고 똑똑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대학생을 가르쳤을 때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클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텝으로 오던 다음 캠프에는 이제 승업 골드별 진행자로 올 건데, 물론 강의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제가 전혀 쪽팔리지 않고 내가 뭐 하는 짓이라는 선택하고 오지 않으니까 하나예요. 그런 패널을 해서 여러분에게 창업에 대한 목표를 낮춰주고 싶고, 모티베이션을 해주고 싶고, 인커리지 해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일을 놔둬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과학 기술로 여러분 이제 허리 붙여줄 것 같고요. 아이디어로 막 여기저기 정리되셔서 생산으로 버티고 계신 저희 어머니들 여러분들 보고 붙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상이 밝아지면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기술로 출산이라는 여러분의 기술로 막 낮춰줄 것 같고요. 공대를 안 나온 제가 저는 생산관리 박사예요. 공대를 안 나온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냐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존중하고 경외해요. 여러분이 바꿔나갈 세상, 여러분이 해나갈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기대돼요. 그래서 2, 3년 뒤에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의 사진이 있으면 좋겠어요. 딱 보여주면서 비즈니스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강력한 빅테크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내 새끼가 있어 라고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고, 이제 뭐 선배들한테도 여러분 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IT 관리사들의 가치를 그 비슷한 가격으로 다 파괴해주면 좋겠어요. 저녁에 마케팅 업체들에게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어요. 자연의 물품을 가지고 산에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정말 집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아이들, 집에서 혼자 몰입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연결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트를 빨리 뛰어넘으면 서울대는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창업을 가지고 글로벌리즘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만 낼 수 있다면 스킬이 됐건 뭐가 됐건 계속 여전히 꾸준히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지 더 낮추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이 수많은 스태프들 밖에 나가면 다른 창업 전문가들이 저희 힘셉니다. 오셔서 저희를 원석 삼아 올라가시면 정말 꾸준히 응원할 거고요. 다음 4월 캠프에는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 감사합니다. 저희 11시 30분부터 발표 시작할 예정이고요. 제가 단톡방에 11시 20분까지 조별로 발표 자료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 이제 화면에 공유해서 이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저희가 짤막하게 하는 걸로 해서 한 3분에서 5분 사이 정도만 부담감 없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조그맣게 또 선물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 드릴 수는 없고 저는 다시 스텝으로 팀장님 나오시고. 네,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그래도 오늘 또 첫 캠프가 해서 좀 한 명한테 선물을 또 주고 한 싶어요.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이. 한 명이요? 네, 그래서 한 명한테 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상품은 제가 알기로 대표님이 지도로 다 내역하십니다. 어제 용돈과 이 행운권 상품이 오늘 대상보다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발표 제가 잘하시는 분은 여기 뽑히기를 기도하시고. 에어팟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한 명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안 뽑힌 사람은 팀장님 욕하면 됩니다. 보라색 뽑을까요? 핑크색 뽑을까요? 보라색 뽑을까요? 오, 에어팟이요. 샤넬 샤넬 시절 미팅인 줄 알았더니 에어팟이네. 보라색 뽑으셨어요? 핑크색 뽑으신다고 하셨고 쪼름만. 이 노드라운 집중도는 뭐야? 뭘? 저기 선배면은 나 다시. 선배 아니에요.
신입생이에요. 오! 남자 여자예요? 모르겠어요. 아, 이거 어떻게 봐도 남자죠? 오! 아닌데? 아, 세 개네. 동그라미 세 개. 네. 굉장히 이런 거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거. 네, 아예. 그럼 좋아서 뛰어 나와야 돼요. 네, 이름 호명하겠습니다. 황인재? 오. 예. 갤럭시 사용자는 탈락인데. 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오. 야, 저희가 두 번째 캠프에는 또 골든벨 대회를 해서 더 좋은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회차 때도 꼭 와서 알려주세요. 네. 하나만 더. 저기 되게 죄송한데 대표님이 여러분들 그 연금 쿠폰을 사셨대요. 이게 창업 성공보다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이 이제 좀 노하우가 오셔가지고 노안이 아니라 너무 일찍 구매를 했습니다. 발표가 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알아서 뽑아. 자, 그럼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씩 몇 년 나오죠? 700만 원씩 700만 원씩 20년 나옵니다. 네. 그러면 학교 만드는 거야. 내 그런 단위 다 잊어버려. 알았지? 쉬어. 네. 그래가지고 이게 네. 지금 연금 복권 치시면 바로 이제 나와서 네. 우리가 되게 좋은 편이라고 해서 되게 사이즈를 생각하고 여러분 결국 창업도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골든벨 나중에 대상 상품 뭐 해줄까요? 이거요 받았다? 골든벨 때. 아이패드? 내 돈 아니니까 2회차 때입니다. 그냥 다니면서 잘 나눠드릴게요. 아니요, 못 키워줄 그래도 좀. 무슨 발표 난 건데? 아 그래요? 그래도 의미 있나요? 없죠. 한사마다 빨리 긁어보세요. 안 긁고 그냥 QR로 찍으시는 거예요. 절대 긁으면 안 돼요. 죄송해요. 긁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위에 QR이 있고 QR을 그냥 찍으시면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럼 순서도 의미 없죠? 네, 제가 숫자는 다 골고루 섞어놓은 거라서. 네? 아니 1등이 아니라 이거는 만약 선정이 되면 700만 원씩 20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고 만약 일시불로 네 그리고 일시불로 만약 받게 됐을 때는 부가세 별도 그러니까 부가세랑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한 몇 억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700만 원씩 연금을 받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죠. 나왔나요? 아, 낙점됐네요. 아이고 오전에 먹었잖아요. 제가 딱 40개 샀는데 하나 남았 40개 딱 샀습니다. 낙점된 친구들이 많네요. 네, 당첨됐으면 가세요. 낙점됐어요? 불러서 가세요. 낙점됐나요? QR 확인, QR을 찍으면 됩니다. 아유, 김이님. 됐나요? 낙점됐네? 됐어? 다른 거 드릴게요. 자, 막내. 우리 막내 누구야? 아니야. 되게 막내 하나 있어. 나는 제일 어리다. 자수해봐. 19살. 로또. 두 분. 그리고 선배들 되게 놀래켰던 되게 장수생 한 분 계시던데. 02년생 신입생. 누구십니까? 그래서 어제 꼴찌가 하셨구나. 다들 한번 받들어 놓으시세요. 로또. 얘 당첨돼서 그만 다녀. 힘들겠다. 또 하나 누구 줄 거야? 그래. 정대. 당첨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있어도 말 안 하겠지. 있어도 주머니에 이렇게 고이 모셔놨겠지. 미세한 표정 변화 이거 빨리 해라. 그러니까. 아영이 웃는 자켓으로. 아유이 됐나 보네. 아유. 자, 그러면 저희 쉬는 시간 갖고 1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자리 착석해 주시면 될게요. 잠시 주목 좀 해주세요. 오늘